다이아몬드. 보통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투명하고 반짝이는 보석을 떠올린다. 내 앞에 있는 것도 반짝이고 아름다웠지만 보석은 아니었다. 웬만한 보석보다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더 귀한 물질이기는 했다. THCA. 대마초에 결정화된 추출물이었다. 가루로 된 대마초와는 다르게 농도가 짙다는 특징이 있었다. 평소처럼 가루로 피우는 게 25에서 30% 정도라면 이 결정들은 90% 정도로 진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뿅 간다는 소리다. 물론 코카인이나 필로폰보단 아니었지만 대마 따위로 저런 것들에 비빌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할 따름이었다. 나는 마약 중독자가 아니니까. 넓은 거실에서 혼자 대마를 피려는 있는 상황에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아쉽게도 나는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다. 내가 마약을 끊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었다. 정말이었다. 실제로 대마를 시작한 이후부터 나는 더 이상 시가를 피지 않았다. 안 그래도 끊고 싶었는데 마음을 먹으니 쉽게 끊을 수 있었다. 다이아몬드를 접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보고 있을 때였는데 지금 창밖에는 낙엽이 지고 있으니까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건가. 오래되지도 않았네. 내가 히로뽕을 하면서 자위하고 있을 때 동거인이 내 머리에 약봉지를 던졌었다. 처음에야 짜증이 나고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던진 게 약봉지였기에 참기로 하고 봉지를 열었던 게 다이아몬드와의 첫 경험이었다. 안 그래도 히로뽕에 질려가고 있던 따름에 한 줄기의 빛과 같았다. 하얗고 투명한. 언뜻 보면 보석의 원석 같은 모습으로 모아져 있는 조각들은 빛을 반사했다. 보석을 쥔 드래곤처럼 내 머릿속에는 탐욕이 솟아올랐다. 그녀에게 이 마약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듣기 전부터 내 머릿속에는 하나의 이름만이 떠올랐다. 다이아몬드. 집에 문이 열리더니 한 여성이 들어왔다. 칠흑가루 같은 흑발에 황금을 형성한 것 같은 금색의 눈. 패션에 일가견이 없었지만 대충 봐도 그녀가 옷을 잘 입었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다. 노출이 적은 옷이었다. 그러나 피부에 달라붙은 옷은 그녀의 몸매를 여과 없이 과시하게 했다. 실오라기조차 걸치지 않은 알몸보다 얇은 셔츠 하나 걸친 몸이 훨씬 더 꼴리는 것처럼 말이다. 분명히 다 개선하고 옷을 입은 거겠지. 그녀의 육감적인 몸매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검은 드레스는 우주를 수놓은 것 같았다. 그녀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반짝이는 작은 보석들은 저 머나먼 우주의 별들 같았다. 나는 그녀를 향해 대충 손을 휘저겼다. 입을 열기에는 너무나 귀찮았다. 입과 목의 근육을 사용해서 소리를 낸다니. 이게 얼마나 귀찮은 과정인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이 들려온 것 같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 상처받기에는 단련이 잘 되어 있었다. 다이아몬드는 다른 대마와는 달리 먹는다고 효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정으로 된 추출물이라 그런가. 내가 몇 번 씹어 먹어보았지만 아무런 일도 없었다. 이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태워서 사용해야 했다. 그냥 꽃을 그라인더로 간 것이면 기화를 시켜서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 농도가 너무 낮으니 어쩔 수 없이 태울 수밖에 없었다. 대마초를 피우는 데에는 많은 방법이 있다. 기초적으로는 조인트, 파이프, 블런트, 봉이 있었다. 파이프는 내가 관리하는 것을 깜빡해서 파이프가 타버리고 말았고 봉 또한
히로뽕을 할 때 거실을 헤집어 놓으면서 깨져버리고 말았다. 남은 방법은 조인트와 블런트였는데 나는 조인트보다는 블런트를 더 선호했다. 블런트는 그냥 종이에 말아 피우는 조인트와는 달리 시가나 담배에서 담뱃잎 대신 대마잎을 넣는 방식이다. 물론 나는 다이아몬드를 대신 넣겠지만. 블런트의 좋은 점은 대마와 니코틴을 동시에 흡입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내가 대마를 피기 전 시가를 많이 피웠었기에 블런트의 호감이 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휴미더에서 시가 한 개비를 꺼냈다. 시가 커터로 흡입할 부분을 잘라내고 안에 있는 담뱃잎을 꺼낸다. 이 시가 또한 상당히 좋은 거였기에 꺼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제 빈 곳에 다이아몬드를 채우고 불을 붙이면 된다. 창문은 열고 하지 그래. 추워. 그녀의 타박이 들려왔다. 이런 심술은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무심하게 대답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약하려는데 방해하는 것만큼 나쁜 일이 없었다. 솔직히 약쟁이가 약을 못 피게 만드는 사람들은 모조리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30일 정도. 너무 많이 넣으면 슬프니까. 이 집에서 집안일할 사람도 없어지고. 아직 눈이 오지도 않았잖아. 사실 약을 한 건 내가 아니라 그녀가 아닐까. 눈이 오든 안 오든 나에게는 추운데. 아니, 사실 누구에게나 춥겠지. 내 옆에 있는 그녀도 검은 드레스 위에 하얀 털옷을 입지 않았는가. 춥지 않으면 이런 옷을 입지도 않았겠지. 곧 올 거야. 그러니까 싫어. 물론 나는 정상적인 대답을 하지는 못했다. 곧 대마를 한다는 기대감에 정신이 없었겠지. 나는 고개를 돌리고 앞을 쳐다보았는데 이미 내 입에는 시가가 물려져 있었다. 끝에 불이 붙은 채로. 내가 언제 불을 붙였지? 이게 머슬 메모리인가 뭔가 하는 그건가? 예상 외의 일에 당황했지만 이내 적응하고 내 입으로 들어오는 향기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시가의 깊은 맛과 함께 들어오는 대마의 맛은 몇 번이나 맛보아도 즐겁기 그지없었다. 다이아몬드는 농도가 짙었기에 취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마 10분도 되지 않아서 내 머리를 녹아버리겠지. 그 미래를 너무나 선명히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기에 나는 환하게 웃으며 연기를 빨아들였다. 씨발. 내가 약쟁이냐고 무슨 말을 하냐. 역겹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방에 일주일은 처박혀 울었겠지만 내 옆에 있는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나를 마약에 빠뜨린 장본인이었으니까. 깊게 연기를 빨아들였다. 내 폐까지 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할 만큼 깊게. 웃음이 나온다. 지금 내 처지에도 내 옆에 있는 동거인의 존재에도 평소와는 달리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세상이 둔해지고 시간이 느려진다. 누군가 회중식의 버튼을 누른 것처럼 퀵실버가 능력을 펼친 것처럼 말이다.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사고회전의 속도는 범인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그냥 존나 좋았다. 흐느적거리면서 내가 앞으로 겪을 미래와 겪었던 과거를 생각했다. 행복했던 일과 거지 같았던 일들이 내 눈앞에서 교차했다. 확실히 마약은 몸에 좋지 않았다. 이런 걸 알아내다니. 역시 나는 마약에 중독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유복한 가정이었다.
활기차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아버지, 엄하시지만 우리를 정말로 위해주시던 어머니.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들을 살 정도로 이 집안의 자산은 풍족했다. 나 또한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라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거구나. 하루하루 웃으며 보낼수록 알게 되었다. 영화를 봐도 해피엔딩을 좋아했고 주인공이 행복하기를 빌었다. 성격은 밝았고 주위에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내 생일에는 탄생을 축복해주는 이들의 선물이 한가득 쌓였고 나를 보는 이들 모두가 미소로 대했다. 절망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밤이었다. 가족의 분위기는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항상 미소만 비치던 아버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비쳤다. 엄했던 어머니는 힘이 빠진 듯 내 잘못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힘을 내던 때는 아버지와 싸움할 때였다. 내가 깨어있을 때 무력하시던 모습이 전부 이때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그녀는 아버지에게 모든 악감정을 쏟아부었다. 저녁 10시 전에는 잠을 자던 나는 새벽에 들려오는 그들의 고성에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나는 그들의 싸움을 멈출 자신이 없었다. 작은 손으로 귀를 막고 어서 그들이 싸움을 멈추기를 빌 뿐이었다. 이때 나는 어머니께 혼난 것 이외에 처음으로 눈물을 훔쳤다. 삭막해져가는 가족의 분위기를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아이가 바꿀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항상 새벽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왔다. 너무 늦는 날에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 나설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집 근처 도로에 엎어져 계셨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 질리신 것 같았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아버지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 아버지를 찾아 집에 데려오는 것은 오로지 나의 몫이었다. 이런 가정 형편에 나는 내 고민 같은 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그들이 때렸던 배에는 멍이 남아있다고,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내 불행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앞에 있는 그들에 비하면. 이 가족의 집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업은 계속해서 실패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또한 열었던 카페가 장사가 되지 않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 가족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도 힘든 빚뿐이었다. 13층의 아파트에서 반지하로 기어들어가기까지는 얼마 지나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들이 신기루인 것 마냥 순식간에 사라졌다.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그들은 이혼을 결정했다. 내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통보로만 일어난 일이었다. 내가 그들의 이혼을 알았을 때는 이미 법원에 이혼소송을 넣고 나서 한 달 뒤였다. 나는 열을 내며 항변해 보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자식이 뭐라고 하건 그들은 이미 결과를 정해놓았다. 이혼이라는 결과 말이다.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 나는 어머니를 따라 집을 옮겼다. 내가 뭐라 의지를 표명하기 전에 어머니는 나를 끌고 갔다. 도착한 곳은 그동안 있던 반지하보다 좋은 곳이었다. 한부모 가정 지원으로 얻은 집이라고 했나. 하여튼 나는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아쉽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봉합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 그때부터였다. 어머니를 따라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건. 처음에는 몇 번 홀짝일 뿐인 술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는 내 인생 한쪽을 지탱해주게 되었다. 나는 집에서 돌아와 어머니와 술을 기울이는 게 삶의 일과가 되었다. 결혼한 거 후회해? 당연하지. 그녀는 웃으며 내게 말했다.
내가 그녀에게 질문하기 전부터 대답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을 듣고 싶었다. 내 어머니는 아름다웠다. 도저히 40줄이라고는 볼 수 없을 외모였다. 지금은 스트레스 때문에 주름이 졌지만 예전에는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그럼 날 낳은 건? 후회해. 상쾌하다는 듯이 웃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나도 환하게 웃었다. 내 어미가 내 존재를 후회한다는 절망보다는 그것보다 그녀가 내게 진심을 내뱉었다는 것이 기뻤다. 어차피 진심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나를 거추장스러운 걸림돌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돈을 준다고 했기에 어머니가 나를 맡았을 뿐이었다. 내 앞에 있는 어미에게 나를 향한 사랑은 쳐다보기 어려웠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항상 술에 취해 있는 내 술친구뿐이었다. 그런 삶이었다. 그런 인생이었다. 그녀의 왼쪽 약지에는 결혼 반지가 보였다. 원래에는 보석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보석이 사라진 자리가 음산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보석을 고정하던 갈퀴만이 그 흔적을 쓸쓸하게 지켜내고 있었다. 결혼 반지만을 남겨두고 있는 그녀가 안타깝게 느껴졌다. 반지를 팔 거면 전부 팔지. 어째서 보석만 판단 말인가. 그까짓 다이아몬드가 뭐라고. 나중에 그와 재결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서로 바람을 신명나게 피워놓고 나서 이런 흔적들을 보게 되면 역겹기 그지없었다. 내 의견조차 묻지 않고 이혼한 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지겨웠다. 몇 달마다 내게 어머니 안부를 묻는 아버지도, 보석을 팔아버리고 망가져버린 어머니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나도. 이런 상황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아니, 어쩌면 공부하지 않을 변명이 생긴 것이기에 나는 즐거워했을 수도 있었다. 반년 동안 책상에서 엎드려 있는 나에게 그녀가 찾아왔다. 검은 눈에 금색의 눈을 가진 그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안녕? 그녀와 나는 점점 대화를 트면서 점점 친해지게 되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재벌의 딸이었던 그녀는 내가 그동안 상상만 했던 곳을 쉽게 데려다 주었다. 내가 상상만 했던 것들도 쉽게 하게 해주었다. 그 이유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나는 그녀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얹혀 산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겠지만 그녀가 고등학생 때 건넨 대마한개 비해 지금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후회하진 않는다. 후회하지 않나? 모르겠다. 그 거지 같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술에 취한 어머니의 술주정을 듣고 싶지 않았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지금은 그 소원들을 모조리 이루었다. 내 앞에 있는 그녀 때문에. 내게 마약을 주고 날 중독시켜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만든 그녀. 증오하고 원망하지만 그만큼 고마운 이였다. 뭔 생각해? 그녀는 무심한 눈빛으로 물어왔다. 네 생각. 나는 고개를 돌려 창문 쪽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어째서인지 얼굴이 뜨거웠다. 시가를 펴서 그런가? 아니면 삐가리가 와서 그런 건가? 나는 삐가리가 오는 것을 좋아했다. 머리가 먹먹해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멍청해져 생각도 제대로 못하게 된 이 상황을 너무 좋아했다. 미친년. 네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지금처럼 막힘없이 말이 나온다는 점에서 더더욱. 원래대로라면 내가 그녀에게 이런 대답을 맨정신으로 할 수는 없었다. 내가 맨정신으로 그녀에게 대들 때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 몽둥이를 들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녀는 어서 내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대마를 해도 히로뽕을 해도 코카인을 해도 잊혀지질 않았기에 슬플 따름이었다. 그래도 약을 할 때는 되도록도 용서해주니 다행이었다. 내 앞에 작은 상자가 떨어졌다. 딱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상자인데 고개를 들여 그녀를 바라보니 열어보라는 듯이 고개를 까딱였다. 팔찌 같은 건가? 그녀가 내게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선물을 주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 옷이나 팔찌, 목걸이, 속옷까지. 내 방에 그녀가 주었던 선물이 한가득 쌓여있을 정도였다. 어째서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다. 처음에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더니 그대로 내 목을 졸라왔었지. 내게 받는다는 선택지 하나밖에 없었기에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내 입가에 물려있던 시가도 거의 다 타들어갔는데 혹시 네가 들어오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1시간 반. 씨발. 시간을 병신같이 날려버렸던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대만은 기분이 좋았으니까 그럼 됐지. 내 손 한 뼘도 되지 않은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금색의 링. 중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는 다이아몬드가 달려있었다.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물건에 나는 의문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되려 뭐가 문제냐는 듯이 나를 째려보았다. 저럴 때는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어질 때인데 그녀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반지를 한번 바라보고 나는 죽는 소리를 하며 남은 시간을 재떨이에 비벼 껐다. 이따가 대답해줘도 될까? 지금 내가 하는 대답이 정상적일 리가 없었다. 대마에 절여있는 인간에게 객관적인 대답을 기대하긴 어려웠다. 약에 절여있는 나를 좋아하던 나지만 지금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안 돼. 차라리 한숨 자고 일어나서 대답하고 싶었는데 나는 한숨을 끄덕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왼손을 들어보였다. 아무리 그래도 내 손으로 하고 싶진 않았으니까. 내 왼손에는 차가운 금속의 감각이 다가왔다. 내 왼손 약지에. 예쁘네. 지랄. 내 대답에도 개의치 않고 그녀는 내 무릎 위에 앉았다. 탐욕적으로 내 몸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 헛웃음이 나왔다. 나는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시가에 불을 붙이고 다시 입에 가져다 댔다. 그녀는 내가 시가에서 입을 뗄 때마다 자기 입술을 내게 붙였다. 시가가 내 입술에 있을 때에는 내 목덜미를 물었다. 이제 점점 아래로 내려가겠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내 눈앞을 가렸기에 나는 눈을 감고 연기를 뿜었다.